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해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은 엄청나게 많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상승하다가 다시 한번 하락하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재 모습입니다. 물론 830원을 뚫고 올라왔다,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 없을 겁니다. 왜? 리플 코인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이 많았던 만큼 강력한 홀더분들도 많거든요. 1,500원 이상의 보유하신 분들, 2,000원 이상의 보유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코인이 바로 리플 코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리플 코인 상승 모멘텀 엄청나게 많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CBDC라는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 코인이다. 두 번째로 뭐가 있죠?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지금처럼 코인 시장이 전통 금융 시장과 연동되면서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국가 간의 거래, 스위프트 거래도 리플이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IMF는 누굽니까? 국제통화기금과 손을 맞잡고 움직이고 있는 게 리플이다. 자, 엄청나게 많죠. 한 가지 더 있죠. 뭐가 있습니까? 네 번째로 IPO가 있습니다. 리플랩스 IPO를 준비하고 있다. IPO라는 건 기업 공개입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부분, 내년 5월 달로 예상하고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죠. 자, 지금 제가 생각나는 대로만 불러드린 거, 이게 네 가지입니다. 생각나는 대로만 간단히 얘기해서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나오더라도 폭등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겠죠. 왜? 하나라도 빠짐없이 안 중요한 게 없는 게 바로 리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방 압박을 가져왔을까? 자,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차트 한번 보시죠. 현재 얼마입니까? 830원 라인입니다. 0.36, 0.24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정말 쥐꼬리만큼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고가는 837원, 저가는 828원입니다. 근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내가 리플을 투자하고 있는데 정말 그 시간 대비해서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 시간 대비해서 다른 알트코인들, 시총 작은 알트코인들, 뭐 시총 중소형 알트코인들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리플 말 그대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렇게나 많은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올라갈까? 자, 이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고래들 또한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이 고래들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입니다. 개인들이 될 수가 없다는 거 다들 알고 있으시죠? 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알고 있고 이 고래들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고래들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개인들 물량 우리가 정말 장기 프로젝트로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우르르 들어와서 매도하고 버리면 매집하는 물량에 대해서 시나리오가 깨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고래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개인들 물량을 털고 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 개인 물량을 턴다. 우리도 같은 개인이지만 기분 나쁠 수밖에 없죠. 근데 당연한 일입니다. 왜? 우리 개인의 투자 습성을 보시면 아시죠? 올라가면 매도, 떨어져도 매도, 횡보해도 매도하는 게 개인들 물량입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투심이 흔들린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들은 자금도 돈도 제한적이고 시간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더 빨리 올라가는 코인들, 빠르게 진출하는 코인들, 그런 코인들을 원하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투자를 했던 리플 코인은 올라가다가도 말고 다시 떨어지고 떨어지다가 더 한 번 더 떨어지가 무서워서 공포감에 매도하는데 다시 또 올라가고 자,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리플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 라고 생각이 드시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리플 코인이 거짓말한 게 있습니까? 없죠. SEC 생각해 보세요. 약식 재판 결과 리플과 약식 재판 결과 어땠습니까? SEC가 이겼습니까? 졌죠. SEC 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라켄 제소할 때도 해당되는 리플 코인은 딱 제외하고 제소했어요. 왜? SEC는 리플한테 한 번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리플을 건들지 않겠다. 이러한 이벤트들과 함께 리플 코인은 상승을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락할까? 자, 이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한번 보시죠. 리플 기관 자본금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상승 추세가 재개되고 있고 리플의 목표가는 0.68달러다. 굉장히 좋은 뉴스죠. 11월 21일 날짜 나왔던 뉴스입니다. 리플의 기관의 자본이 계속 유입된다. 이거 되게 좋은 뉴스 아닙니까? 리플의 모멘텀을 알고 있는 기관들, 리플의 모멘텀을 알고 있는 고래들은 이렇게나 자본 유입이 계속되면서 어떻습니까? 지갑과 보유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니플의 가격은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래들의 거래량과 보유량은 급증을 했다.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11월 18일부터 나왔던 뉴스예요. 자, 니플 코인 어떻습니까? 고래들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대요. 고래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답니다. 매집하고 있답니다. 근데 왜 안 올라갈까? 그 이유는 고래들의 매집 패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비트코인 ETF 관련해서 계속적인 이슈가 크죠. 근데 비트코인 날락 아닙니까? 5천만 원 오늘 날짜 다시 돌파했습니다. 왜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줄까요? 보세요. 비트코인에 대한 ETF에 대한 선점 효과의 노림수가 있다. 어떠한 노림수인지 봤더니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한 다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매집이 먼저죠. 자, 고래들 또한 수익을 목표로 하는 집단입니다. 근데 매집을 먼저 해야지 ETF가 턱하니 나와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매집도 안 했는데 막 올라가면 개인들 물량 탈락붙겠죠. 이걸 원치 않는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딜레이 시키면서 털고 가고 있는 게 바로 고래들이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리플과 똑같죠. 리플의 모멘텀 틀려진 게 있습니까? 없죠. 이걸 알고 있는 고래들 또한 흔들면서 갈 수밖에 없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리플 코인을 투자할 땐 우리 어떻게 투자해야 한다? 돈을 투자하지만 시간도 같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지금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 번 강조 말씀드렸던 건 그만큼 리플이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이만큼 우리 또한 그 부분을 투자해야 된다. 자, 리플 주봉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상승력 하락, 하상승력과 하락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근데 어때요? 쭉 선을 이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우상향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리플 코인은 알게 모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지만 저점에서 지금 계속적인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게 바로 리플 코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조 말씀해드리는 건 리플을 투자하니만큼 우리는 시간을 같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급등하는 거 좋아하시죠? 빨리 올라가는 거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급하게 올라가면 급하게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코인 영상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리플코인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우상향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이 코인을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될까? 나는 매입 단가 여전히 높아서 너무 걱정입니다. 비중이 너무 많이 실려 있어서 지금 얼마 들어간다 하더라도 얼마 빛을 못 발합니다. 매입 단가 낮아지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차곡차곡 추가적인 매수와 신규 매수 타임을 잡겠습니까? 확실한 비중 관리를 나누어서 들어간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이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모든 부분들 제가 먼저 문자로 넣어드릴게요. 전화번호 보이시죠?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입니다. 여기다가 숫자 1번이에요.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답장 넣어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계신 것처럼 말씀드렸죠.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코인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리플과 SEC 사이는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죠.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11월 21일 날 날짜 나왔던 뉴스입니다. 자, SEC는 크라켄을 소송했습니다. 그리고 증권형 코인 목록에 리플은 제외됐습니다.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소송 문건에도 없다라고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SEC 이제는 확실하게 리플을 놔주었습니다. 자, SEC가 리플을 압박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게도 리플랩스가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관문을 뚫어야 됩니다. 누구의 관문입니까? 바로 이 증권위원회 SEC의 관문을 뚫어야 되죠. 근데 리플이 계속적으로 상승력을 보이고 리플랩스까지 그냥 상장해버리면 엄청나게 이 힘이 커지겠죠. 근데 이 증권위원회, 미국의 증권위원회에서는 다시 한번 리플을 기강을 잡아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리플 너희는 증권이니까 증권법을 따라라. 이 부분으로 계속 강조하면서 리플을 방해했고 리플의 상승을 제한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SEC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당연히 모든 제소 부분에서 제외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거든요. 왜? 우리가 SEC한테 엄청나게 당했기 때문에 하방 압박을 많이 받았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까? 니프는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2,000원대. 여기 이 라인 때부터 하방 압박을 계속 받았습니다. 2년 넘게 SEC한테 압박을 받았던 게 바로 니플이었어요. 니플이 중요하다고 했던 이유 말씀드렸지만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더리움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해야 된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더리움을 팔고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에서 비트코인으로 송금만 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리플이 하고 있는 역할,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이더리움 해당되는 비트코인 이 부분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게 바로 리플 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핵심 포인트거든요. 지금까지 하방 압박을 받았던 이유가 SEC 때문이었다면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 당연히 상승력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고래들은 움직이지 않을까? 당연하겠죠. 이 비트코인 ETF를 생각해 보시면 정확하게 답은 나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다 한번 보시죠. 이것 또한 되게 중요한 뉴스입니다. 보시면 SEC 니플한테 한 대 맞고 크라켄에 화풀이하고 있다. 말씀드렸던 부분의 연장선입니다. SEC는 더 이상 니플을 건들지 못합니다. 왜? 니플한테 약식 재판 결과 모든 미국 법무부에서 확실하게 니플한테 졌다라는 걸 SEC는 인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플레이는 뭐가 있습니까? 니플의 IPO입니다. IPO가 뭐라고 했죠? 기업 공개라고 했습니다. 니플 IPO 성공 시 사업 성장에 유의미한 실탄을 확보할 거고 그래서 650달러 이상 올라갈 거야. 꿈만 같은 스코어지만 이렇게 기대 심리가 높아지고 있는 게 바로 니플의 IPO입니다. 자, 이 IPO 기업 공개 이게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모주 청약해 보셨던 경험 있으십니까? 그 부분이 똑같은 부분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든 IPO를 앞두고 있는 리플 확실한 유동성 자금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 요인이 되는 게 바로 이 IPO입니다. 자, 리플 계속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리플은 바이낸스의 악재를 딛고 3%대 반등하고 있다. 반등하더라도 아직 못 미치죠. 자, 이 리플은 내달에 해당되는 XRP ETP를 상장시키면서 확실한 유동성 자금을 그대로 가져오겠다라는 부분 또한 밝혔죠. 자,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드리면 바이낸스 악재 이 부분 요즘 나온 거 아닙니다. 2022년도부터 해당되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바이낸스를 계속적으로 압박했고 그 부분이 이제서야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뀌었다는 거. 자, 시장에서 가장 악재는 뭡니까? 이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이게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내재되어 있어요. 그 악재가. 그렇다는 건 뭐예요? 올라가다가도 다시 끄집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게 이 불확실성입니다. 근데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죠. 바이낸스 CEO는 이제 나는 사임하고 이 모든 부분은 벌금형으로 끝났다. 그러면 불확실성이 아니라 이제는 확실성으로 그 상승력에 대해서 충분히 올라가게 된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지금 리플 코인이 죄송합니다. 비트코인이 5천만 원을 뚫고 올라갔던 그 이유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리플 곰 세력의 장악력을 잃었다. 이 곰은 뭡니까? 하방을 뜻합니다. 곰 세력의 장악력을 잃고 가격은 회복했습니다. 470달러 도달 가능성의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곰의 장악력을 잃었다. 하방 압박에 대해서 그 기운을 잃었고 이제는 반등 구간이 나올 황소의 차례가 왔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부분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리플 코인. 제가 리플 코인을 얘기하면서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리플의 파트너사들은 이렇게나 건재합니다. 어떤 파트너사들이 있습니까? 노바티, SABB, SCB, SBI. 자, 엄청난 은행권들 다 어디에 있는 은행입니까? 영국, 유럽, 아시아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까지. 자, 리플 코인이 강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파트너사들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강력한 상승 이벤트들 1번부터 4번, 5번, 6번, 7번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리플입니다. 왜? 리플의 잠재력과 IMF가 왜 리플과 손을 맞잡으면서 코인 시장에 정확한 규제가 없으면 리플을 압박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했는지 그 부분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다라고 보셔도 충분하다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해 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플 코인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 어떻게 움직일까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 우상향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 박스권 라인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간다.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확실한 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입단가 높으신 분들한테도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확실하게 잡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수와 매도의 패턴은 어떻게 가져갈까? 리플의 상승 모멘텀에는 전혀 변질된 게 없고 리플의 상승 모멘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 기회를 잃는다. 그러면 나중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일 때 분명히 이 단가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때 매수를 해야 될 걸 후회하고 있으실 거라는 거. 왜 예전에 1100원 뚫었을 때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650원이었을 때, 700원이었을 때 이때라도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때 매수를 못했더니 1100원 뚫고 올라갔다. 많은 분들이 댓글에 남겨주셨거든요. 근데 이 SEC한테 1100원 뚫었을 때 그때는 말씀을 하시다가 다시 또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이땐 또 매수 못하시죠. 더 떨어질까 무서우니까.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죠. 자, 변동성을 많이 보여준다. 왔다 갔다 한다. 이 부분은 누가 만들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고래들.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게 바로 니플 코인이라는 거. 니플 코인에 100% 몰빵 들어가십시오. 니플은 확실한 모멘텀이 많으니까 지금처럼 바닥 구간이니까 빠르게 전액 금액 모두 다 투자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니플은 확실한 상승의 모멘텀이 있다라는 건 고래들 또한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할 때도 또한 매도할 때도 비중을 확실하게 나누어서 진행해야 됩니다. 왜? 비중을 왜 나눌까요? 당연하겠죠. 이 고래들 입장에선 개인들의 물량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줄 거니까 이 부분에 우리 또한 투자 심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확실한 비중을 나누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리플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리플코인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이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말씀드렸죠. 해당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문자를 먼저 넣어드릴 거고 제가 카톡방 링크 또한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확실한 수익관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